보시는 사과나무는 이제 7년생이고요. 여기 밑에 대목을 보면, 대목 굵기를 보면, 제가 잠깐 가위를 내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목 굵기는 제 주먹에 거의 3분의 2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거의 제 주먹만하게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나무는 품종은 후지입니다. 부사이고, 제가 이렇게 사과나무를 방추형으로 키웠습니다. 이 방추형으로 키운 목적은 사과나무에 햇빛이 더 많이 더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방추형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전정을 하실 때 좀 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전정을 할 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햇빛이 어느 쪽에서 뜨고 어느 쪽에 지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과나무가 햇빛을 받는 양이 달라지고 그 양을 전정을 통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다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지를 좀 그 빈도를 가지의 복잡한 거를 조금 줄여줘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제일 일단 하단 가지를 먼저 보면은 제가 양쪽으로 2개, 그리고 뒤쪽으로 1개, 또 옆으로 1개, 이렇게 4개씩 각각 90도 방향으로 제가 가지를 이렇게 빼놨습니다. 이 둥치에서 옆으로 나오는 가지를 제가 알기 쉽게 측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측지를 제가 4개 뽑아 놨습니다. 각 측지마다 이제 1개씩 전정을 해 보겠습니다. 전정을 할 때 이제 측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니까 잘 보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가장 마지막 부분의 가지는 세로 도장지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눈을 하나 놔두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안쪽 가지는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가능하면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꽃눈이 없다하면 꽃눈이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전정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안쪽으로 보면 지금 꽃눈이 있습니다. 꽃눈이 있고 좋은 꽃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먼저 안쪽부터 깨끗하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보면은 눈을 보고, 사과나무의 눈을 보고, 눈에 가장 안쪽에 있는 눈 중에서 살릴 수 있는 눈, 그리고 가능한 한 밑에 있는 눈을 살려둡니다. 밑에 있는 눈을 살려둬야지 안쪽으로 햇빛을 전달을 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안쪽 눈을 살려두게 되면, 위에 쪽 눈을 살려두게 되면 햇빛이 이 도장지를 통해서 나중에 좀 가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사과나무에 햇빛을 전달하는데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자르는 것은 나중에 불안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줍니다. 깨끗하게 잘라줘야지 불안병이 번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눈을 보면 이쪽 눈이 밑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놔두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준 모습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부터 전정을 합니다. 안쪽부터 전정을 해야지 안쪽부터 가지런하게 사과를 배치해서 햇빛이 더 잘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부터 전정을 합니다. 만약에 바깥쪽부터 전정을 하게 되면 안쪽에 얼마만큼 왔는지, 얼마만큼 사과를 닿는지 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쪽부터 전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굵은 가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굵은 가지라 하면 그 원가지에서 3분의 1을 넘는 가지가 굵은 가지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가지는 3분의 1 가까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보시면 이게 좋은 꽃눈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꽃눈이 많습니다. 이 끝에 눈은 별로 좋지 않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꽃눈이 이렇게 많은데 이 꽃눈은, 이 가지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 가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좋은 사과는 몇 개 달아 먹을 수 있습니다. 달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 꽃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꽃눈, 여기 있는 사과 꽃눈, 그리고 여기 있는 꽃눈, 이런 꽃눈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꽃눈이 또 만들어지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꽃눈이 또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 꽃눈이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유지 못하고, 또 달아야 하는 곳에 사과를 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깝다 생각하시면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해주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완전히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단가지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절단을 합니다. 그루터기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마, 이것도 전쟁을 해보면 깁니다. 조금 더 자르겠습니다. 한 이 정도가 맞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쪽 자마에서 이제 결과지가 나와서 좋은 사과가 달리는 좋은 결과지라 하면 사과가 달리는 아주 연한 가지, 여기 꽃이 이렇게 있네요. 이 연한 가지를, 이 가지를 결과지라 합니다. 조금 길게 나오면은 장가지를 하고, 조금 짧게 나오면 단가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꽃눈이요. 그렇게 아주 좋은 꽃눈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굵은 가지가 있습니다. 굵은 가지는 그루터기를 반드시 자마를 남겨두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마를 남겨두지 않으면 이쪽에서 이제 갱신을 하는 결과지가, 좋은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마를 남겨두고 전정을 합니다. 좌측부터 먼저 전정을 해보면, 이쪽 결과지는 조금 길게 나왔지만 꽃눈이고 그렇게 많이 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눈을 놔두고요. 이 마지막에 이쪽 결과지도 이제 이렇게 좀 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루터기 남겨두고 잘라둡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꽃이고, 여기 꽃입니다. 꽃이고, 또 이쪽은 또 마찬가지로 굵게 나왔습니다. 굵게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그루터기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위아래쪽으로는 달아주지 않습니다. 위아래쪽으로 달면은 위쪽 부분의 가지, 그리고 아래쪽 부분의 가지, 그 햇빛에 전달하는데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겨주지 않습니다. 이 위쪽 부분의 가지는 굵기도 하고 해서 이제 잘라줍니다. 잘라두고 마지막 이제 이 가지도 그루통에 남겨두고 잘라둡니다. 그리고 이쪽까지도 그루통에 남겨두고 잘라둡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 끝에 결과지 이렇게 2개, 그리고 안쪽에 또 1개, 그리고 여기는 조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안쪽으로 또 이렇게 결과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보면은 사과를 제가 봤을 때 6개 이상은 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 가지가 정리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가지는 보면은 밑에 이 아래쪽 가지는 위쪽 가지와 가까워서 이제 햇빛을 잘 받지 못해서 지금 꽃눈이 약합니다. 꽃눈이 약하기 때문에 이 꽃눈 약한 가지는 아래쪽에 달리면 좀 불편하기도 해서 완전히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완전히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위쪽 가지를 보면 이제 전정하는 거는 이제 똑같이 첫 가지랑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전정을 해줍니다. 할 때
가지 배치에 따라서 햇빛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햇빛이 어떻게 이동을 해서 어떻게 받는지 그거를 잘 보면서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가지는 이쪽에서 마무리해서 결과지 도장지를 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좌측부터 먼저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이제 좋은 꽃눈은, 여기는 이렇게 좋은 꽃눈은 아닙니다. 좋은 꽃눈은 아닌데 지금 가지 굵기는 굵지 않기 때문에 남겨둡니다. 남겨두고 제가 이클립을 꼽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클립을 이렇게 결과지 더 굵지 말고 꽃눈이 오라고 이렇게 제가 이클립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끝을 보면 이거는 보시면 이게 이 눈이 꽃눈일 것 같습니까? 잎눈일 것 같습니까? 이거는 잎눈입니다. 잎눈과 꽃눈의 차이는 제가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잎눈은 이렇게 통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연하고 조금 날씬하고 합니다. 꽃눈은 안에 꽃이 있기 때문에 통통하고요. 잎눈은 안에 꽃이 없습니다. 이 잎만 있기 때문에 가늘하고 그리고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잎눈이기 때문에 다시 꽃눈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르는데 어떤 눈을 잘라야 될까요? 위에 눈을 놔두고 잘라야 될까요? 아래 눈을 놔두고 잘라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아래 눈을 자르고 자르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 위에 눈을 자르게 되면 요렇게 나와서 위쪽으로 결과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사과를 달았을 때 이제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꽃눈이 만들어지는데도 조금 불리하고, 그리고 사과가 달았을 때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모양을 유지하는데도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밑에 눈 보이시죠? 밑에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눈을 보고 밑에 눈을 남겨두고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또 같습니다. 똑같이 전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잘라두고요. 그 위에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주고요. 마찬가지로 그루터기 남겨두고 자릅니다. 그루터기 남겨두고 자릅니다. 맨 바깥쪽에 결과지는 가능한 한 남겨두지 않습니다. 남겨주지 않는데 안쪽으로 보면 지금 결과지가 단 가지만 조금 있고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달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꽃눈입니다. 꽃눈은 이렇게 통통합니다. 여기 보면 나 안에 꽃이 들었어 하는 것처럼, 나 안에 꽃이 있어 하는 것처럼 통통합니다. 안에 이렇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봄이 되면 이 속에서 이제 꽃이 나옵니다. 꽃이 나오고 사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가지도 마찬가지로 맨 밑에 가지인데 햇빛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제거를 했고요. 가지 방향은 제가 이렇게 90도로 가지 측지를 4개씩 이렇게 뺐습니다. 이렇게 4개씩 빼면은 햇빛이 들어가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문제가 없고, 이 측지에서 각각 사과를 다는데도 문제없이 많이 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90도로 4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를 빼놨습니다. 전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1단까지 4개부터 같이 다 전정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전정합니다. 아래 눈을 남겨두고 잘라두고요. 그리고 위에 가지입니다. 위에 가지고 굵기 때문에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여기 제가 구루토기를 남겨뒀습니다. 남겨뒀는데 이제 결과지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결과지가 나오려 하면은 이걸 잘라두는데, 혹시 모르니 제가 위에서도 결과지를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을 조금 남겨두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남겨두고, 완전히 깨끗하게 밀진 않고요. 이렇게 자만을 조금 남겨두고 잘라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쪽까지 그 자만 조금 남겨두고 잘라주고요. 그리고 밑에 눈을 남겨두고 도장지를 빼기 위해서 잘라줍니다. 여기는 이 가지는 별로 사과를 달 게 없습니다. 만약에 욕심을 내서 이 가지를, 여기에 좋은 꽃눈 있지 않습니까? 여기 꽃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꽃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과가 있습니다. 여기 사과 있고, 여기도 사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서 사과를 달아버리면, 문제는 여기 다른 꽃눈에, 다른 눈에 여기도 눈이 안 나옵니다. 여기도 결과지가 안 생겨버립니다. 이 결과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 한 해 달아먹겠다고 이거를 계속 달아먹어버리면 이 눈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과나무가 생명이 20년 이상, 30년을 봤을 때 수십 년 동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깝지만 다음 생을 좋은 사과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구루토기를 남겨두고 이렇게 잘라둡니다. 이거를 아깝다고 달아먹어 버리면 사과나무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이 잘 들어가는 게 제일 아까 제가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햇빛을 들어가는 걸 보면 지금 아래까지랑 위에까지가 약 2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25cm 정도 차이 나는데, 위에까지는 제가 이렇게 잘 빼놨습니다. 잘 빼서 좋은 결과지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빼놨습니다. 근데 밑에까지는 제가 좀 짧습니다. 짧은데 이 가지에도 사과는 달 수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이제 좋은 꽃눈이 있고요. 여기도 좋은 꽃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구독자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완전히 자르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달아먹을 건 달아먹고 그 다음에 자르는 게 좋겠습니까? 사과 농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자르는 것보다 이 나무를 봤을 때는 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또한 수세가 너무 약하지도 않습니다. 약하지도 않고, 그리고 햇빛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옆에 보면 이 가지에도 햇빛이, 여기 햇빛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제 손가락에 보이시나요? 제 손가락에 보이는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동쪽. 동쪽에서 해가 떠서 이렇게 해서 이쪽이 남쪽이고요. 남쪽이고, 햇빛이 이렇게 해서 지금 오후 약 한 3시 좀 됐습니다. 3시 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 집니다. 이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햇빛을 방향을 봤을 때 이 가지는 다른 가지에 방해가 되지 않고 충분히 사과가 달아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세가 그리 약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가지는 달아먹고 하는 게 사과 농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달아먹을 수 있는 거는 달아먹을 수 있도록 제가 전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그러면 과연 어디만큼 달아먹을 것이냐 보면은, 여기도 좋은 꽃입니다. 여기도 좋은 사과 달립니다. 여기도 좋은 사과입니다. 이제 여기도 좋은 사과고요. 이 두 가지가 약 2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cm, 한 1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cm 차이가 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서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고 좋은 꽃눈이기 때문에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무리를 저는 여기 해줍니다. 여기 해줘서 사과를 달아먹고 내년에 전정을 할 때 다시 보고 이제 마무리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지는 꽃도 없고 햇빛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가지에도 이제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근데 두 개가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쪽 가지는 꽃눈이 빈약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꽃이 작습니다. 작고 얼핏 봐도 조금 부실해 보입니다. 조금 비리비리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꽃눈이 이렇게 비리해 보이고요. 이것도처럼 꽃눈이 이렇게 비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도 기부라 하는데 가지가 새로 나오는 부분을 기부라고 부릅니다. 기부가 3분의 1 넘어가는 거는 제가 반드시 제거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것도 굵기도 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눈을 조금 놔둬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과를 좌측에 하나, 우측에 2개 또는 3개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단 가지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저거 밑에 가지는 1단 가지라고 보기도 조금 그러니까 마지막 위에 가지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가지는 이쪽으로 약 그 트랙터나 농기계가 다니는데 더 빼게 되면, 더 나오게 되면 트랙터나 농기계가 다니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보고 가지 길이를 정합니다. 여기는 20cm 더 빼도 충분히 농기계가 다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측지를 조금 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지를 뺄 때 저는 이 클립을 사용합니다. 이 클립을 이렇게 꼽아둡니다. 잘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클립을 제가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렇게 꼽으면 가지를 거의 수평으로 유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꼽고 가지를 그러면 어디에서 절단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지, 이 지금 새로 나온 신초입니다. 작년에 새로 나온 신초인데 이 가지를 어디에서 절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거는 사과나무를 어떤 수용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가원주의 그런 경영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는 측지를 만들어서 방추형으로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고, 이 가지가 이제 수평이 되어서 사과를 달고 밑에 가지에도 사과를 달고 위에 가지에도 사과를 달고, 이게 층층이 사과를 달기 때문에 층층이 사과를 달기 위해서는 가지가 단단하게 탱탱하게 달려있으니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남자의 뼈대처럼 가지가 튼튼하게 달려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 신초를 어디에서 자르는 게 좋은지 한번 구독자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짧게 자를수록 이 가지는 더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짧게 자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굵은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양분이 이렇게 왔다가 모이기 때문에 그 모이는 데서 이렇게 굵은 가지가 터집니다. 굵은 가지가 터지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과가 달리는 결과지, 장과지, 이렇게 짧게 오는, 이렇게 보이시죠? 단가지, 이런 것들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적당한 길이는 몇 cm일까요? 제가 사과 농사를 8년째 됐는데 8년째 짓고 있는데, 가장 적당한 길이는 사과나무 수세가 강한 나무는 30cm이고, 수세가 조금 적당한 나무는 거의 대부분 20cm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cm가 결과지 만드는 데도 좋고 가지를 지탱하는 데도 좋고 양쪽 면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cm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절단합니다. 절단을 할 때도 이렇게 아랫눈을 두고 잘라줍니다. 이 위에 눈을 두고 잘라버리면 위로 터져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햇빛이 들어가는데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가지를 더 유인한데도, 측지를 더 길게 유인을 한데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쪽이 길이가 20cm 정도 됩니다. 20cm보다 조금 더 길지만 2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아랫눈에서 눈이 터져서 도장지가 되기 때문에 이 도장지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세력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결과지가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안쪽부터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지는, 중간에 있는 가지는 햇빛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줍니다. 측지에서 공식이라 해야 될까요? 측지에서 20cm, 측지에서 한 뼘 아래는, 아래쪽은 가능하면 거의 제거를 해줍니다. 이 한쪽까지 사과를 달아버리면 햇빛이 반대 방향으로 투과가 되어야 되는데 투과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만약에 결과지라도 있더라도, 도장지가 있더라도, 도장지는 당연히 제거해야겠지만 결과지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20cm 안쪽에는 모두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장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제가 도장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장지라 하면은 지금 결과지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결과지입니다. 결과지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 세력이 약해서 좋은 꽃눈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쟁하는 법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연한 가지가 돼서 꽃이 된 것을 결과지라 했습니다. 결과지 했고, 길게 나온 거를 장과지, 그리고 짧게 나온 것을 이제 제가 단가지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서 이제 사과가 달리는 걸 이제 결과지라 부르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이 측지 눈에서 강하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쭉 뻗어나간 것입니다. 이 가지는 보시면 끝에 보나마나 이거는 잎눈입니다. 여기서 꽃눈이 달릴 리가 없습니다. 꽃눈은 수세가 안정이 됐을 때 꽃눈이 달려서 이제 꽃이 오는 것이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가지는 절대 꽃눈이 되지 않습니다. 꽃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약한 가지에서 꽃눈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사과나무의 생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가지에서 꽃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잎눈이 된다는 것은 이 사과나무의 생리에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생리적인 특성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잎눈이 되었습니다. 삐쭉하고, 잎눈도 만들어지지 않다시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도장지는 강하게 나오는 가지를 도장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부터 전쟁을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결과지가 나왔는데 좋은 꽃눈이 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꽃눈이 되지 못한 이 결과지는 보시면 눈이 어디에서 살아있는지, 어디에서 눈이 태화됐는지 보고 전쟁을 해줍니다. 제가 전쟁을 할 때 좋은 꽃눈을 보고 전쟁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좋은 꽃눈이 없다, 그럼 좋은 꽃눈을 만들 수 있도록 전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 눈이 있고 이쪽에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눈인데 이쪽에는 보시다시피 눈이 엄청 빈약합니다. 거의 태화되는 눈은 버리고 살아있는 눈을 살립니다. 살아있는 눈 중에서도 아래쪽 눈, 가능한 아래쪽 눈을 이렇게 살려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 눈을 살려두고, 가능한 살아있는 눈을 살려두고 이제 전쟁을 해줬습니다.
이제 자축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는 결과지가 2개 만들어졌습니다. 이쪽에도 사과를 달 수 있고 이쪽에도 사과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달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둘 다 달아버리면 사과가 부딪혀서 흠과가 되거나 또 햇빛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사과가 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가지에서 사과를 달고 이쪽에 가지에서 또 사과를 단다고 봤을 때 이쪽 가지는 너무 멀고 이쪽 가지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먼 가지는 완전히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 사과 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루터기 남겨두고 잘라두고요. 그러면 이제 좌측 마무리 됐습니다. 좌측이 마무리됐고 이제 우측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굵게 나왔습니다. 굵게 나온 거는 자마를 놔두고 잘라둡니다. 잘라두고 이렇게도 여기도 결과지가 나오는데 거의 태화가 됐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다시 결과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눈이 살아있는 눈 앞에 잘라둡니다. 잘라두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1단가지가 진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위쪽부터 2, 3, 4단 해서 마지막 위에까지 이제 전정을 하는 전장이 남았습니다. 하나씩 한 단계씩 해보겠습니다. 이 가지가 2단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2단 가지를 뺄 때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가지를 얼마만큼 뺐을 때 다른 가지에 햇빛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가지를 뺐을 때 더 방해가 되지 않고 농기계가 다닐 때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가지가 층층이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있다면 최소 40cm, 저는 권장을 50cm를 권장합니다. 50cm 정도 남겨뒀을 때 층층이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햇빛이 잘 들어갑니다. 만약 50cm 못한 40cm, 30cm 정도 된다면 그 측지의 길이를 짧게 조절해 줘야 됩니다. 짧게 조절하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햇빛이 잘 들어가지 않고 해서 다른 가지에 사과가 달리는 것을, 좋은 사과가 달리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지가 얼마만큼 길게, 얼마만큼 길게 빼고 그리고 햇빛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는 햇빛이 동쪽에서 떠서 제가 서 있는 방향이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햇빛이 이제 비치는데 여기까지 햇빛이 충분히 다 비칠 수 있습니다. 비쳐서 저쪽 가지에도 방해가 안 되고 아래쪽 가지에도 여기 보면 약 한 5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도 햇빛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 측지의 길이로 하는 것이 잘 맞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해주고요. 제가 이렇게 잘라뒀고 여기는 끝에는 불안병이 있기 때문에 불안병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라준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잘 보이시죠? 깨끗하게 잘라주고 아래 눈을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아래 눈을 잘라두고 안쪽부터 전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남겨둡니다. 조금 빈약하지만 꽃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갱신해서 좋은 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쪽은 적당한 결과지가 되어서 이렇게 사과를 달 수 있습니다. 사과 달 수 있습니다. 우측은 됐고 이제 좌측을 해보면 좌측에 여기는 위쪽 가지가 나와 있고 또 굵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밑에는 이제 결과지가 나올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결과지가 있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나오는 가지는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전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인데요. 끝부분을 조금 유심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끝부분을 통해서 제가 서 있는 방향을 통해서 제가 서 있는 방향이 거의 남서 방향입니다. 하루에 햇빛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지금 햇빛이 비칠 때 끝에가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안쪽으로 햇빛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끝에는 단가지를 남겨두고, 가능한 끝에는 잘 남겨주지 않도록, 햇빛이 안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남겨주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전정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들지 않냐면, 아까 제가 빠르게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보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가지가 조금 굵습니다. 굵고 이쪽에도 사과, 이쪽에도 사과, 그리고 이쪽에도 사과입니다. 조금 굵은 가지, 얘도 만약에 사과를 달아버리면, 좌측을 볼까요? 좌측에 여기 눈이 있습니다. 여기 결과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 이렇게 달아버리면 이 눈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얘가 양분을, 굵은 가지에서 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눈들이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제 우측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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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3개 달리기 때문에, 여기 눈도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이렇게 잘라둡니다. 이거를 만약에 자르지 않고 사과이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좋은 눈이었잖아요. 이걸 남겨두게 되면 이 우측이지 않습니까? 좌측에는 눈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사과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과가 없어집니다. 좌측에는 사과가 없어요. 양분과 수분이 골고루 전달이 돼야 골고루 사과가 달리는데, 골고루 전달이 못 되기 때문에 사과가 안 달려버립니다. 결과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오래돼 버리면, 지금 눈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오래돼 버리면 이 눈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이제 나올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사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결과지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정을 했을 때 반드시 이거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아깝다고 제거를 하지 못하면 결국 사과 농사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사과를 많이, 그런 맛있는 사과를 많이 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가지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20cm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해두고요. 그러면 이제 측지도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측지도 보면, 측지를 뺄 때 얼마만큼 길게 뺄 건지는 햇빛의 방향이랑, 그리고 햇빛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걸 잘 보고 전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가지는 제가 여기까지 측지를 빼놨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빼버리면 저쪽 반대까지, 저 밑에까지 해서 남쪽 방향의 햇빛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가 죽기 때문에, 결과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어디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꽃눈이지 않습니까? 이 꽃눈 살리면 좋지 않습니다. 살리면 아래쪽에 측지에 햇빛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눈은 여기까지 해서 이쪽 눈을 살려두고, 여기 눈을 살려두고 이쪽까지 측지를 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측지의 길이를 정했으면 이제 결과지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또 굵은 가지는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전정을 합니다. 위에 이렇게 구워 있는 가지는 그루터기를 가능한 안 남겨두고 잘라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눈이 없다면 결과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눈이 없다면 결과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잘라둡니다. 잘라두고 아래쪽에도 아래쪽 눈은 아래쪽에 거는 가능한 잘라주는데 제가 이렇게 살려뒀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눈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달아먹고 여기 달아먹고 결과지가 나오면 그때 원래 전장 때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측지가 됐고요. 이제 위에 가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가지는 이 가지는 이렇게 나중에 이클립으로 전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지는 햇빛의 방향을 봤을 때 조금 더 빼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조금 더 길게 뺄 수 있도록 전장을 해 두겠습니다. 아랫눈을 보시는 것처럼 아랫눈을 놔두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고 안쪽부터 보면 여기는 장가지에 사과를 달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장가지에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과 있죠. 아우, 좋은 사과입니다. 엄청 좋은 사과입니다. 이거는 꽃눈일까요? 잎눈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잎눈입니다. 이건. 그리고 꽃눈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가 보시죠. 어정쩡하게 나오다가 멈췄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한 번에 멈추지 못한 이런 가지는 좋은 꽃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처럼 한 번에 딱 멈추는 가지가 좋은 꽃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없기 때문에 옆에 결과지가 없기 때문에 그루터기 남겨두고 제거를 해주고요. 남겨둘 때 반드시 자만을 놔둬야 됩니다. 이것도 길게 놔두게 되면 마찬가지 또 굵은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자만만 놔두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좋은 사과가 달리는 이 가지를 마찬가지로 아깝다고 놔두면 안 됩니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루터기 남겨두고 다른 눈들이 살 수 있도록, 다른 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결과지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가지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굵은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이쪽 가지와 이쪽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얘는 굵습니다. 3분의 1만큼 되지는 않지만 제가 만드는 사과나무는 측지를 이렇게 얇은 측지가 많기 때문에 얇은 측지가 많을수록 3분의 1 이하도 굵어진다 싶으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굵어지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제거를 해주고 또한 이 가지를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이 밑에까지의 햇빛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햇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좋은 꽃눈이, 좋은 사과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으로 비치는 햇빛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톱을 갖고 와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놔두고 이렇게 가지를 제거했습니다. 가지를 제거하고 나니 이제 훤해졌습니다. 훤해져서 이 반대편 가지 1단 가지에 남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잘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가지를 보면 이 위에 가지는 어느 정도 빼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층층이 있다면 저는 50cm라고 했습니다. 50cm 이하는 같이 빼게 되면은 햇빛이 많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50cm 이하일수록 더 짧게 측지를 빼야 됩니다. 이
측지의 측지 사이는 50cm 이하입니다. 거의 40cm 정도 됩니다. 40cm보다 조금 정도 더 길지만 4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햇빛의 방향이, 제가 서 있는 방향이 남쪽이고 이쪽으로 햇빛이 들어가는데 저 1단가지에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측지는 보시면 이 클립이 꽂혀 있는 이쪽까지, 여기까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해줘야지 저기 1단 가지도 햇빛이 잘 들어갑니다. 아랫눈 놔두고 잘라뒀고요. 여기도 다시 결과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봤는데 제가 완전히 꺾여졌기 때문에 새로 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거는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아래쪽 눈이 있는데 결과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 살려둡니다. 살려두고 여기도 그루터기 놔두고 잘라두고 여기도 그루터기 놔두고 잘라둡니다. 끝머리도 굵게 나왔습니다. 굵게 나왔기 때문에 새로 결과지를 갱신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좌측에 보면 이 좌측에 사과입니다. 밑에서 사과입니다. 이 사과 세 개 정도 달고 이쪽에요 사과 그리고 좋은 사과는 아닙니다. 이쪽에서 이쪽 요 눈에는 일하는 눈을 만들어서 이 사과에 양분을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젓갈을 해줘야 됩니다. 사과를 달고 이쪽은 젓갈을 해줘야 됩니다. 적과 사과, 적과 여기 적과, 여기 적과, 여기 사과,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끝에는 또 굵게 나왔기 때문에 그루통에 남겨두고 잘라둡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도 햇빛이 잘 들어가고 여기에도 이제 좋은 결과지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도 달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위에 가지는 이쪽도 더 결과지를 길게 측지를 더 뺄 수 있기 때문에 더 뺄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둡니다. 나중에 유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서 있는 방향은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이고 이 아래쪽 가지에 측지가 있기 때문에 측지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만큼 빼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끝까지 빼면 너무 길어서 밑에까지 햇빛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더 짧게 빼줍니다. 짧게 빼주고, 여기 이거는 결과지인지 도장지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놔두고 바깥쪽은 도장지니까 잘라주고요. 위에 나와 있으니까 잘라줍니다. 마찬가지 아랫눈 놔두고 잘라주고요. 여기 좋은 사과입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햇빛 때문에 잘 비치지 않는데, 보이시죠? 예, 좋은 사과입니다. 이 안쪽은 눈을 놔두고 잘라주고요. 결과지가 됩니다. 사과. 이쪽은 남겨둘 수도 있고 달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여기를 전쟁할 수도 있고 여기 전쟁할 수도 있고, 안 가면 이렇게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할 수도 있는데, 이 가지의 세력을 봤을 때 여기 결과지가 있습니다. 결과지 있고 이쪽에 지금 결과지가 없습니다. 이 세력을 봤을 때 이쪽에 결과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결과지를 빼기 위해서 저는 이쪽보다는 이 안쪽에 전쟁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지 이쪽 결과지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위쪽은 사다리를 놓고 전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